네, 또 두 분 전문가 함께 모시도록 하죠.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수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들어가죠. IT의 지금 이슈는 어제까지도 계속 엔비디아의 GTC 얘기를 했고 관련 산업도 들여다보고 움직임도 봤는데 일단은 GTC는 조금 실망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엔비디아가 약 3%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또 힘을 낸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나오는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IT 이슈 중에 앞서 이제 구글이 이 사이버 보안 업체 스타트업인 위즈 인수를 했는데 어디에 왜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구글이 갑자기 위즈를 스타트업 업체거든요. 무려 지금 3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조가 넘는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데 과거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A입니다. A하고 C가 상장돼 있는데 이제 주로 A가 거래되고 이제 우선주 개념이 C가 있지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 과거에 한 10년이 더 됐어요. 2012년도에 모토로라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때 이후에 최대 지금 인수 금액으로 지금 인수를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스타트업체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갖고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실제적으로는 작년에도 인수할 계획이 있었어요.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작년에 계획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다시 인수하는데 이 위즈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알파벳 A에 그런 어떤 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실제 이 알파벳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마존, MS에도 그 고객사를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크라우드 서비스 관련해 갖고 이제 관련해서 암호 보안에서 컴퓨터 양자 암호 보안까지 나왔는데 이제 크라우드가 이제 겹치는 문제가 이게 겹치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런 환경이 오면서 거기에 이제 멀티 크라우드에 대한 그 능력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안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쪽에서 한번 의미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은 보도 내용들은 찾아보면 나오고 있고 그걸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이 보시는 이 이슈가 의미하는 바 뭘까요? 상당히 비싼 금액에 샀다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딱 수수는 그건 것 같아요. AI가 결국 커진다라는 부분들은 보안에 대한 위협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전에도 일단 결국에 AI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성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따라오는 부분들이 또 보안주,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구글이 위즈를 지금 원화 돈으로만 계산해도 한 45조, 46조 가까운 그런 막대한 금액으로 지금 모토로라 이후로 지금 최대 인수 금액을 좀 제시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올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금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구글이 큰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위즈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보안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MS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고객사로 지금 위즈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구글이 지금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마존이나 MS 쪽에 살짝 좀 점유율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유율을 좀 반전을 시키려는 그런 부분으로 위즈를 좀 인수하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위즈가 이제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합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막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양을 저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안이 위협이 될 만한 부분들을 위즈를 통해서 일단 제거를 하고 또 보안을 또 조금 더 집중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분산 저장형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방식을 좀 많이 고집을 했었습니다. 분산 저장이라 하게 되면 이제 한쪽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데이터 양을 좀 취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한쪽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분산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효율성 있게 저장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분산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해킹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위협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분산 집중형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집중형에 대한 부분들을 방식으로 많이 바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이즈도 많이 제거가 되고요. 또 노드에 좀 더 많은 집중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 이쪽에 좀 탈바꿈 현상들을 많이 깨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쪽 같은 경우도 가장 우수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IPFS라는 기술력 부분들. 이게 이제 결국에는 HTTPS 어떻게 보면 좀 웹사이트 주소 기반의 보안을 조금 더 특화시킨 그런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기업들이 계속해서 보안 쪽에 좀 집중을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가 이제 AI 섹터의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 대비해서 강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던 보안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금씩은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이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해외는 바삐 달려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됐던, 비싸게 주고 샀던, 뭐 싸게 샀던, 그거야 그들 경영권자들의 뭐 권한이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는 사이버 보안 이러면 매번 지금 뭐 보안 관련주 리스트가 나왔는데 뭐 시가총액도 작고 영세하다 이렇게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은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는 뭐가 좀 있을까요? 뭐 과거에 이제 보안 장비 하면은 기본적인 보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갖고 있는 걸 보안으로 많이 봤는데 작년부터 본 얘기가 이제 그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암호 관련해 갖고 그런 보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득세를 하고 거기에 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몇몇 나오면서 그런 쪽에서 작년에 한번 크게 연초인가요? 작년 말부터 연초인가요? 상당히 크게 올랐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있는데 최근에 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장세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오른 것들이 시장 전체가 가장 각광받는 게 조선업, 네. 방산업, 거기에 이제 뭐 중장비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돼 있고 그런 종목이 이제 쉴 때 그걸 또 받아줄 수 있는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받아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이 지금 강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 강세를 보이다가 어떤 쉴 때 딴 게 받아주고 연결고리가 생겨갖고 계속 이제 수익이 생기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이 쉴 때는 거의 같이 쉬다가 그 하루 이틀 좀 쉬었다가 올라갈 때 또 그런 업종 섹터만 올라가는 그런 양상.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양상이 되는 것 같아요.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재료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이나 방산 이쪽이 조금 지쳐 보인다. 내용은 좋고 뭐 우리가 올해 말까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지친다. 이런 것들이 딴 것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암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오르는데 그렇게 좀 강한 종목이 나오진 않는 것 같고 몇몇 종목만 올라 대표적으로 오늘 뭐 라닉스나 한국 첨단소 양자 관련 암호주 몇 개들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확산이 되고 있지 못하는 자체가 네. 시장 자체를 이렇게 강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이제 기술적으로 터닝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그제 하면서 한 1,2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가 작년 외국인 10월 달부터 매도한 게 거의 4억 주란 말이에요. 60억 주에 네. 한 6.5%를 매도를 하면서 지분율을 55%에서 50%까지 낮춰놨는데 이제는 좀 외국인들이 좀 여러 가지 측면 싸다는 측면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떤 나 테마가 튀어나왔을 때 거기에 어울리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따라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섹터도 마찬가지다 해서 그 종목은 대장주하고 한두 개 정도만 그냥 올라가는 정도로만 봐야지 그게 확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가는 별로 재미는 없어 보인다 생각입니다. 네. 뭐 항상 그렇지만 뭐 사건 터지고 뭐가 일이 나면은 와 막 했다가 또 싹 식어버리고 국내 이제 보안 관련 기술은 뭐 이 시류에 따라서 필요성이 뭐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저런 뉴스들이 구글이 뭐 46조 원을 주고
미국의 스타트업 보안, 사이버 보안, 뭐 형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안업체라고 해봐야 뭐 대부분 관급이 많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게 많죠. 이슈가 터지면은 확 했다가 뭐 수익성 안 나오고 그러면 또 확 내려갔다가 뭐 하여튼 난립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 CEO가 뭐 CNBC 인터뷰인가요? 잠깐 보니까 뭔가 막 멘트를 했어요. 블랙엘 그 루빈 같은 경우 막 하다가 이게 단주 알았지 실망하지 마 아직도 또 뭔가 추가로 많은 것들이 있어라고 뉘앙스를 줬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AI 에이전트, 뭐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이게 이제 요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주가가 오르면 또 와 그렇지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자 오늘 그거를 본다면 미리 좀 내다봤을 때. 사실 이제 보안주들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쉽사리 이제 투자한다라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게 대부분 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뚜렷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없는 상황인 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쪽과 좀 MOU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생각보다 좀 저조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구글에 대한 대형 어떻게 보면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안 쪽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거의 뭐 움직이는 흐름들이나 거래량이나 뭐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도 보안 쪽의 수급이 좀 강화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투자 매력도가 높지가 않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기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인 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치적인 부분들의 투자 전략을 잡는다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좀 어떻게 저점을 좀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뭐 엔비디아로 출발점이 시작이 돼서 많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쪽의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MOU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분 투자라든지 투자금을 분명히 증액을 많이 시키는 기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뭐 지금은 구글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만 있지만은 이후에는 뭐 MS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언제든지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캐파를 계속해서 증식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미 주가는 아마 그쪽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집중력을 높인다라고 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뭐 포트 하나 정도에는 포트 한 공간 정도에는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트도 한 번쯤은 좀 담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압축을 해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왜 이런 게 있을 겁니까? 어떤 기업? 대장주 개념입니다. 한국 첨단 소재죠. 한국 첨단 소재. 예, 이거 뭐 항상 양자 관련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종목을 확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계속적인 지속 가능성의 상승세를 나타낼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단발성으로 움직인다면 가장 강한 대장주를 그냥 매매하는 게 맞겠다라는데, 그래서 오늘도 며칠 전부터 이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상당히 가격도 좀 상당히 올라가는데, 네. 문제는 뭐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재작년도 적자고 적자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적자를 모면할 수 있냐라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저는 한국 첨단 소재를 가능하다면 매매를 한다면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HTS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링크돼서 기사 이걸 기사라고 해야 되나? 특징주 한국 첨단 소재 정부의 양자 AI 등 3대 분야 3조 4천억 투입. 와. 한국 첨단 소재 시가총액은 1,000억 대네요. 예, 1,200억. 1,200억. 네. 재밌어요. 하여튼 보면. 네. 뭐 시세는 시세니까 시세에 그냥 인정해서 시세가 선도하니까 대장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매매. 네, 시작 매매죠. 네. 예. 뭐 그렇죠. 뭐
그다음에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뭐 사실 이제 보안 쪽에 지금 빠르게 좀 실현한다고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첨단 소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달라드는 게 또 맞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가치적인 투자 그리고 한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트를 강화를 시킨다. 보안 쪽의 포트를 가져간다 하게 되면은 저는 라운 시큐어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라운 시큐어. 네네.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모바일 보안 분야 솔루션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모바일 보안 분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다른 지금 보안 쪽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모바일 보안 분야 시장에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스템 구축을 전부 다 완료를 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라운시큐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성과가 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쪽에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블록체인 서비스까지도 지금 확장을 라운시큐어가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트럼프 정권 집권하고 나서 또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의 성장성이잖아요. 네.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을 강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라운시큐어가 지금 국내에서 먼저 빠르게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 솔루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밸류라든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보안 쪽까지 같이 성장을 하면서 블록체인 쪽까지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캐파까지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주가의 상승 트리거를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들 아직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적자도 그렇게 매 분기마다 많이 보는 기업은 또 아닙니다. 연간 네.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흑자로 좀 유지가 됐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2026년 컨셉만 봐도 계속해서 흑자에 대한 부분들,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예상치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라운시큐어에 좀 가치성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라운시큐어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약간 저가주 2,000원 미만. 네. 시가총액 1,100억. 자본금이 280억이니까 좀 뚱뚱하긴 하다. 네네. 뭐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접근은 좀 제한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 부분이라 저는 좀 거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빠진다고 해도 뭐 마이너스 20% 이상까지는 빠지기는 좀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라면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시장 매매 기업으로 라운시큐어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이슈킥으로 가겠습니다. LG화학이 호실적을 냈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좋아졌나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좀 상회를 했어요. 네. 내용의 질을 또 파악해 봐야 돼요. 예, 그 실적은 컨센서스는 한 15억 정도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무려 1,900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어요. 1분기에서 실적을 뒤져보니까 그 저장장치 ESS 저장장치 수주가 상당히 확대됐고 네.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 지분 LG 에너지 솔루션 그 지분 한 81%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실적도 개선되는 쪽에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빠르게 예상을 했는데 1년 올해 그 단기 순이익을 한 1조 1천억까지 봐서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르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화학주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나오질 않고 있는데 아마 LG화학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다른 업종 회사들도 좀 실적이 올해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고 다 적자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2023년도로 실적이 좀 복귀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좀 기대를 많이 거는 것 같습니다. 네. 결산 실적이 어제 나왔나요? 하여튼 뭐 최근에 나왔나 모르겠네. 이게 연결 법인이 있고 해외 법인이 있고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인 그 결산 보고서보다 좀 수년해서 3월 말경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익의 내용을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절대적인 숫자만 뭐 컨센서스 이렇게 대비해서 얼마 높아졌다 이런 거보다는 좀 분해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ESS가 조금 선전을 하고 있고 그게 더 커지는지 아니면 재고를 좀 털어가지고 그런 건지 요거는 조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겠죠. 자, LG화학에 대해서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오늘 나온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뭐 깜짝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은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라든지 프리미엄 부분들을 좀 적용을 시켜서 봤을 때는 공급 강의 터널이 아직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실적 부분들은 화학주 내에서의 좀 수급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는 되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당분간 주가에 대한 트리거 역할로 계속 위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더 지나야 되는 터널이 LG화학은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주력 제품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게 석회 제품의 ABS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중국이 이관신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이관신 효과를 좀 보면서 공급 강행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완화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공급 강행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성까지도 일단은 LG화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양극재 부분까지도 아직 회복 탄력성이 크게 붙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캐파가 한 7% 이상 증가한 수치는 맞지만 이게 반대로 판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공장을 건설을 하고 캐파를 증설을 시켜가지고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계속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일단은 아직까지 메탈가까지도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캐파는 증설을 시킨 상황이지만 반대로 판매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일회성 비용에 또 적지 않은 타격을 또 입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증권가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주력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럼 주력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ABS 같은 경우는 이관신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보고 있는 상황들도 맞아요. 다만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아직까지는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반대로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외형 성장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 트리거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화학 밸류 내에서 그리고 LG화학의 좀 본연의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는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간 네.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만한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많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 넘게 좀 상승이 들어와 준다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도 조금만 좋은 시그널만 포착이 된다고 해도 주가는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지금 뭐 밸류라든지 프리미엄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시가총액 밸류로 대비했을 때는 현재 저평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의 저평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앞으로 외형 성장이라든지 2차 전지 시장도 분명히 그 성장에 대한 본질은 깨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제가 뭐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다시 찾아보니까 결산 실적이 아니고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냈군요. 1분기, 올해 1분기 흑자 실적 전망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까 인석희 고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 1,90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단기순이익이 1조 1,000억 나올 것이다. 예상이다. 네, 지난해 대비 2배 나온다. 그런데 주가는 뭐 2021년도인가요?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2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싸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아주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막 굳이 연결을 짓는다면 인석희 고문 선택하시겠습니까? 별로 생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시장이 풀리려면은 지금 화학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근데 뭐 오늘 재료 하나 나오고 워낙 싸니까 이쪽으로 잠깐 뭐 할 거 없으니까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쪽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없고 우리 시장 풀리려면요. 반도체, 2차 전지, 네. 자동차 이쪽이 풀려야 됩니다. 그치? 선도하는 기업이 예. 끄고 가야 뒤에 예, 후발적으로 끄고 가야. 머티리얼 재료 업체들도 이렇게 예, 같이 그때까지는 간다는 우리 장이 확실히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상승세다 말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은 선택을 뭘 하시겠습니까? 저도 화학 쪽은 딱히 선택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화학 쪽까지 우리가 포트를 다변화시킬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고문님 말씀처럼 일단은 뭐 시클리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주도적인 섹터가 좀 자리매김을 좀 일단은 해줘야만이 전방위적으로 좀 다른 섹터의 훈풍도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섹터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관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은 주가가 오늘 6% 오르고 그다음에 내용이 나왔는데 두 분의 분석 의견은 갸우뚱.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